진짜 마음속 깊이 공감을 하셨으면은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목돈 제가 뭐 1억 뭐 10억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 놔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목돈이 이렇게 있어서 굴리려고 하는데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가 올바른 질문이에요. 실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실력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한테는 그렇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요즘에 저위험 상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안정성도 꽤 크다, 진짜 매우 낮은 위험이다, 그 다음에 수익률도 1%에서 뭐 많게는 뭐 3%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났다, 이 1% 차이가 뭐 억 단위 차이다, 예금자 보호라는 것만 떼어내면 자산을 더 모으실 수 있을 거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예금만 하다가 저위험 상품을 해야 하는 이유도 있어요. 이 얘기를 들으셔야지 여러분도 자녀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실 수 있고, 지금 당장 수익률 1%, 2%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고 더 재테크적으로 성장할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딱 세 가지만 얘기를 할 테니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첫 번째, 실력이 있어요. 실력. 진짜 추상적인 얘기여가지고 싫어하실 텐데, 들어두시면 두고두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가지고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좀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말로만 들으면 당연한 얘기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실 텐데, 실제로 행동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정리된 걸 먼저 얘기할게요. 재테크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스터디를 해요. 공부를 해요. 근데 실력이 없다, 재테크 실력이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종목을 추천받고 싶어요. 상품 추천 이런 걸 궁금해해요. 이 차이점이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재테크라고 얘기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요리라고 해볼게요. 집에서 요리를 해먹고 있어요. 전 요리를 아주 못해요. 멍청이에요. 근데 요리 재료를 왕창 좋은 걸 막 사요. 막 무슨 프리미엄 제품 사오고 막 친환경 이런 거 막 사와,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근데 요리하는 방법은 몰라요. 요리가 잘 될까요? 잘 될 수도 있죠. 운이 좋아가지고. 근데 잘 될 확률이 아주 낮겠죠. 그래서 요리 실력이 있는 것처럼 재테크도 실력이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볼게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늘 100점 맞는 건 아니에요. 아주 좋은 셰프님이라고 해도 늘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100%는 아니란 얘기야. 99%는 될 수 있어도. 대신 전교 1등이라고 하면은 100점 맞을 확률이 매우 높을 거예요. 전교 꼴찌라고 하면은 100점 맞을 확률이 꽤 낮을 거예요.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실력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재테크에서도. 그래서 이 말에 진짜 마음속 깊이 공감을 하셨으면은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목돈 제가 뭐 1억 뭐 10억 이렇게 있는데 어디에 놔야 할까요? 라고 묻는 게 아니고, 제가 목돈이 이렇게 있어서 굴리려고 하는데 뭘 공부하면 좋을까요? 가 올바른 질문이에요. 실력이 있다고 믿는 사람한테는, 실력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한테는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진짜 수강생 많이 만나보고 질문 답변 받아보고 하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목돈 굴릴 상품, 막 상품 찾는다, 상품 추천 받으려고 하니까 주식 리딩방, 텔레그램 이런 데 가가지고 사기당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말 급증을 하는 거예요. 무료 정보를 받겠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저위험 상품들이랑 연결되는 얘기는, 우리가 실력이 크게 필요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초, 중, 고가 있으면 초등학교 수준을 밟아야 되는 게 단기 채권 ETF예요. 실력이 조금만 있어도 어느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이런 저위험 상품들이에요. 내가 투자 위험 등급이 높은, 리스크가 큰 상품들 하기 전에 이 실력을 조금씩 높여가려고, 그래서 이런 저위험 상품을 먼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자식을 낳는다, 아들, 딸을 낳겠다 하면은 그 아들, 딸한테도 단계별로 공부를 시키고 재테크를 시키고 이렇게 할 거지, 그냥 주식 이거 넣어놔라, 인생이 바뀔 거다,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공부라는 걸 하는 거고, 학창시절 공부든 재테크 공부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예금 다음에 저위험 상품을 하면은 여러분이 보는 세상이 달라지실 거예요. 좀 거창하게 얘기했는데 세상이 진짜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영상에서 종합채권 ETF, 그러니까 5등급에 해당하는 상품을 설명드렸어요. 잠깐 예시로 들었어요. 이 친구는 최악일 때 손실률이 마이너스 10% 정도였고, 운이 진짜 지질이 없을 때 이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기준금리가 오를 때는 이런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시점에 종합채권에 투자하는 전략을 취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었을 거예요. 손실을 줄이고 수익률을 크게 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기준금리가 움직이면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 거냐? 그건 조금 안 맞는 얘기예요.
금리가 움직일 것 같으면 채권 가격이 움직여요. 기준금리가 움직이면이 아니고 움직일 것 같으면이에요. 같으면이 핵심입니다. 그럼 기준금리가 언제 움직일까요? 언제 움직이냐면 물가가 너무 오를 것 같으면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낮추려고 해요. 한국은행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우리 물가 상승률 2%가 넘어가면은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합니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건 가격은 왜 오를까요? 물건 가격은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왜 오를까요? 이건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경제학 법칙을 하나 알아야 돼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움직여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요. 공급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요. 자, 그럼 요즘에 나온 뉴스랑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국이랑 미국이랑 막 싸우고 있어요. 막 관세를 매긴다 안 매긴다. 요즘엔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여튼 중국 기업이 미국의 물건을 팔려고 하면은 세금 때문에 아주 불리해요. 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국 기업들은 창고에 막 재고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재고를 그냥 쌓아두면 그냥 쓰레기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럼 이제 중국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고를 빨리 처분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백화점에서 재고 처분한다 이러면 어떻게 하죠? 가격을 싸게 막 공급을 할 거예요. 막 반값에 판다 이러잖아요. 자, 그럼 중국에서 미국에 못 파니까 주변국들의 이런 물건들을 막 넘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주변국이니까. 그럼 주변국에는 물건 공급이 어떻게 됐죠? 물건 공급이 막 들어올 거예요. 물건의 공급이 많아지니까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질까요? 퀴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퀴즈로 두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경제가 뭐 그렇게 좋진 않지만 기업이 막 엄청 좋아지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고 수출도 엄청 잘 되고 있고 직원들한테 매년 막 보너스도 막 주고 있어요. 그러면 물건의 수요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퀴즈로 들까요? 그럼 채권 ETF랑 종합채권 ETF랑 연결지어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 좋아요.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한국은행에서는 물가가 오르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려고 해요. 그럼 종합채권 ETF는 도망쳐야 될까요? 돈을 더 넣어야 될까요? 이렇게 채권을 투자를 하니까 뉴스가 좀 더 넓게 읽히죠. 세상이 다르게 보이죠. 물론 이걸 지금 영상 하나 들었다 그래가지고 세상이 막 넓어지고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조금씩 1cm씩 1m씩 조금씩 넓어진다는 거예요. 내 시야가. 여기서 약간 새길로 새서 다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뉴스를 맨날 매일매일 읽는 것도 뭐 기초 체력처럼 중요하긴 하지만 내 돈이랑 연결 지으려면 더 중요한 거는 연결 지을 상품들을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6등급짜리 단기 채권도 알고 5등급짜리 종합채권 이런 상품도 알면 이런 금리도 보이고 물가도 보이고 경제성장률이 어떠고 보이고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 관련된 뉴스들이랑 연결이 되고 내 돈이랑 연결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뉴스 읽기 습관만 들이자. 이거는 그냥 진짜 기초예요. 기초. 그냥 이제 몸 만들려고 이렇게 달리기만 하는 건 똑같아요. 헬스장 안 가고. 애들을 만약에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은 뉴스만 노잼으로 막 읽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 뉴스랑 연동되는 상품들을 같이 보여줘야지 경제 교육이 되실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거는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그냥 리스크가 높으면은 수익이 높다. 이건 이렇게 1차원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투자도 오래 해보고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드려보고 하니까 이런 1차원적인 공식은 아니에요. 다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미지수가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보시는 분들 따라 다를 거예요. 만약에 뭐 증권가에서 제 영상을 보고 야, 리스크라고 하면은 교과서에 변동성이라고 나와 있지 않냐, 상품에도 변동성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게 리스크지? 라고 생각하실 거고, 예금만 하신 분들 내가 원금을 잃는 거를 손실이라고 생각하고 리스크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이거랑 조금 핀트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비유를 먼저 들어볼게요. 제가 자주 하고 좋아하는 얘기예요. 여기 사무실에 불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측정하기는 어려우니까 뭐 0.00 몇 퍼센트, 1%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불날 확률이 있으니까 적긴 적더라도 불안할 거예요, 마음속에. 그럼 안심하기 위해서 뭘 할까요? 가장 이제 딱 떠오르는 게 소화기를 비치를 할 거예요.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으면 우리는 안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지금 이렇게 촬영도 하고 같이 일도 하고 또 안심하고 퇴근도 할 수 있고 이럴 거예요. 자,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볼게요. 소화기를 이 사무실에 비치한다고 해서 불날 확률이 줄어들까요? 그건 아니에요. 소화기를 내가 사용을 해가지고 불이 만약에 나면 꺼야겠다.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그래도 불이 만약에 나서 이거 다 전소되고 나면은 보험금으로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안심을 하는 거죠. 재테크로 돌아와 볼게요. 어떤 상품을 골랐을 때 손실 날 확률이 아예 없다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예금도 정부가 진짜 망한다 하면은 예금도 날아갈 수도 있어요. 북한에서 갑자기 미사일 쏜다 이러면 진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가 아는 건 그 사용법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리스크를 다룰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불 났을 때 소화기가 있고 소화기를 활용을 해가지고 불을 끌 수 있다를 아니까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금이 불안하니까 저축은행에다가 예금 넣어놨는데 저축은행 망한다 그러면 불안하니까 예금자 보고 어떻게 돼 있는지 찾아보고 막 나중에 돈 돌려받는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찾아보고 알고 있고 예금도 해보니까 예금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거, 내가 아는 거. 차로 생각을 해봐도 차 사고 날 확률은 존재하잖아요. 근데 운전이 익숙한 사람은 늘 출퇴근을 차로 해요.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운전을 할 줄 아니까, 리스크를 다룰 줄 아니까. 그래서 재테크를 할 때 어떤 상품들을 아는 게 중요해요. 뭐 주식 투자를 하든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어떤 리스크들이 있다, 뭐 손실률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률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를 낮추고 수익률을 높이는 행위의 본질은 내가 아는 걸 늘리는 겁니다. 이건 뭐 투자에 있어서 알파라고 부르는데,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 이 안다라는 단어 안에는 지식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경험도 들어있어요. 알고 있다 하는 거는. 소화기를 그냥 가만히 냅뒀다. 좀 불안해요. 왜냐면 소화기를 한 번도 켜본 적이 없거든. 뭐 교육받은 적이 없어. 해보질 않았어. 그럼 불안해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지식도 쌓고 실제로 투자도 해보고 손실도 보고 수익도 보고 아는 게 이 초과 수익을 누리는, 리스크 대비 초과 수익을 누리는 핵심이니까 그래요. 단기 채권 ETF도 이전 영상에서 막 해보라고 막 이제 증권사도 막 클릭해보라고 이렇게 했던 게 이런 지식도 쌓고 경험도 쌓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자, 3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재테크도 실력이 있는 분야다. 두 번째, 공부하면 세상이, 뉴스가 다르게 보인다. 세 번째, 아는 게 리스크를 줄이고 초과 수익을 누리는 방법이다. 이게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예금 다음에 단기채권 ETF 이런 걸 하면 그 다음 투자를 하는 포트폴리오 투자든 주식 투자든 이런 거 했을 때 도움이 확실히 돼요. 이걸 해봐야지. 초등학교 때 배운 게 기반이 돼야지 중학교를 배울 수 있고 중학교 때 게 확실히 쌓여 있어야지 고등학교 때 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단계별로 해야지 이게 켜켜이 쌓여요. 물가, 금리, 경제성장, 채권 가격 변동, 호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예금만 하다가 주식 하잖아요. 나는 이 기업 막 엄청 집중하고 있었는데 금리가 오르니까 갑자기 박살나네. 기업은 좋은데 갑자기 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중간중간 다리를 안 놓고 가가지고. 요즘 영상에서 수익률 얘기도 했고 안정성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거 배우면 좋은 점들도 얘기를 했어요. 이래도 안 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따뜻한 이불 속에서 계세요. 제가 이제 영상들 쭉 올리면서 댓글을 이제 쭉 봤는데 뭐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저위험 챌린지 좀 업데이트도 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은 반영을 해서 교육을 만들어 볼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